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박만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된 저는 부산 영도 한 구석에서 작은 시계 수리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닷가 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손재주 하나로 먹고 살아온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 혜돈이랑 손자 도경이가 제 유일한 가족이죠. 작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가족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가족에게 배신당할 뻔했던, 그런데 결국은 제가 모두를 구해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아들 혜돈이가 해상체험 낚싯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니 동업자 최성만이란 놈이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배를 담보로 잡혀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들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최성만이가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면서 회사 돈을 날려먹었어요. 혜돈이가 어느 날 저녁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들어주기만 했죠. 사업이란 게 원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배를 점검하러 갔더니 새로 달린 구명조끼 위치 표시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선내 CCTV 전원이 자꾸 꺼져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혜돈아, 이 CCTV는 왜 맨날 꺼져 있냐? 아, 그게 전원 문제가 있나 봐요. 고쳐야 하는데 바빠서 못했네요. 아들의 대답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40년 넘게 기계를 만져온 제 눈에는 전원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끄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무렵 손자 도경이도 이상했습니다. 회계사 신입으로 들어간 지 2년째인데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 설인이란 애가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서 좋은 정보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자꾸 권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설인이가 정말 똑똑해요. 투자로 돈 많이 벌었대요. 아버지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텐데. 27살 손자의 눈빛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다면 저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어요. 어느 날 밤 선착장에 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인이와 최성만이가 배 근처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에 대화가 잘 안 들렸지만 몇 마디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방파제는 미끄럽죠. 영상은 제가 편집할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 시계 수리할 때 쓰는 초소형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밀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작은 기계들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선박담보보험을 특약으로 변경했다는 걸 알아냈고 보험금 수익자의 설인이가 추천한 법인이 끼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도경이 집에 놀러 갔다가 본 영양제를 몰래 가져와서 약국에서 성분을 물어봤더니 졸음 유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성만과 설인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도경이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치려는 거였죠. 방파제에서 사고를 내고 그걸 우연한 실족사로 위장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내 아들과 손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놈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우리 도경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순진한 아이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은 계획된 덫이었다니. 저는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어부들을 찾아갔어요. 김 선장, 이 선장, 박 선장. 다들 40년 넘게 바다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형님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랑 손자가 위험해요.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니 다들 경악했습니다.
만호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은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파제 주변에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고 선박 블랙박스 시간을 정확히 동기화시켜 두기로 했어요. 김 선장 아들이 드론을 잘 다뤄서 큰 도움이 됐죠. 며칠 후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떴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어요. 예상대로 서린이가 도경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이번 토요일에 후원자분들 모시고 체험항해 하자. 아버님 배로 나가면 되지? 도경이는 순순히 승낙했어요. 저는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밤 해경 파출소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내일 오후 영도 방파제에서 보험 사기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증거는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해경도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일부 보내주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토요일 오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정대로 도경이와 서린, 최성만, 그리고 후원자로 위장한 몇 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드론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가 방파제로 돌아왔을 때 서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자. 비 오는 바다 배경이 너무 예쁘다. 그녀는 도경이를 방파제 난간 쪽으로 데려갔어요. 최성만이 뒤에서 슬금슬금 따라갔고요. 순간 최성만이 도경이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한 드론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 떼라. 모든 기록 여기 있다. 동시에 해경 순찰정과 파출소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린이와 최성만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도경이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도경아, 넌 속은 거야. 저 여자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박담보대출 서류, 보험 수익자로 등록된 유령 법인, 졸음 유발 약물 구매 기록, 투자 커뮤니티에서 모은 돈을 유용한 정황까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졌어요. 서린이는 처음부터 도경이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회계사인 도경이를 통해 서류 조작을 쉽게 하고 나중에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대요. 최성만은 빚 때문에 이 모든 계획에 동참했고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할까요? 아니,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꿨죠. 손 떼라. 고 외친 그 순간 저는 진짜 가장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가장이더라고요. 해돈이는 사건 이후 크게 반성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비가 돈에 쫓기니까 자식까지 휘말린 거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정말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돈이는 낚싯배 사업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대신 제 시계 수리점을 확장해서 목공 공방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죠. 바다에서 배를 다루던 솜씨로 목공일을 하니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도경이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컸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회계 윤리교육을 다시 받고 지금은 우리 지역 어촌계 회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어요. 별것 아닌 된장찌개에 구운 고등어 한 마리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경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더군요. 소박하고 착한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엔 제 눈이 틀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믿어본다.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면 할아버지가 가만 안 있는다. 네,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때 어떻게 다 아신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나쁜 짓을 꾸미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지금도 저는 시계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낡은 시계를 고치면서 생각해요. 시간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멈춘 것 같아도 다시 움직이고 망가진 것 같아도 고치면 다시 돌아가죠.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잠시 멈추고 망가질 뻔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몇 년이나 이 일을 하셨어요? 40년 넘었죠. 이제는 아들이랑 같이 해요. 와, 대단하시네요. 가업을 잇는 거네요. 가업이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어가는 건 시계수리 기술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아무리 큰 돈을 번다고 해도 가족이 위험에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다들 돈 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이해해요.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가족의 가치, 사람의 가치 말이에요. 제가 드론으로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 도경이가 정말로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제가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게요.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나서서 뭘 할 수 있을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지만 아직은 가족을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조용히 시계나 고치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족을 지킨 가장이죠. 혜돈이와 도경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이에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항상 시간은 돈이 아니다고 하셨는지. 맞아요.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기회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우리 가게 벽에는 오래된 시계들이 걸려 있어요. 다 멈춘 시계들이죠.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 시계들은 왜 안 고치세요? 저것들은 시간을 기억하는 시계예요. 중요한 순간에 멈춘 시계들이죠. 그 중에 하나는 작년 그날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멈춘 시계예요. 오후 4시 37분. 제가 손 떼라 고 외친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시계는 영원히 고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손자 도경이가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잔 하고 가고 아들 혜돈이는 점심때쯤 와서 같이 목공일을 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가끔 바다를 보러 나가요. 예전에 혜돈이가 운영하던 낚싯배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넘겼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어제는 도경이가 큰 결심을 했다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검찰 공익제보 상담사 자격증 따려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픔을 겪고도 그걸 딛고 일어서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손자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서린이와 채성만은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보험 사기 미수, 사기,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죠. 그들이 꾸민 일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법원도 인정한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서린이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다는 거예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우리 도경이가 그런 사람한테 속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막았으니까요. 최근에 김 선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만호야,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을 거야. 뭐가 대단해? 그냥 가족 지키려고 한 거지. 그게 대단한 거야. 요즘 세상에 가족을 위해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김 선장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죠. 다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컸을 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배신감에 상처받은 분들 말이에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동네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믿으세요. 때로는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게 가족이니까요. 우리 집 목공 공방이 요즘 제법 입소문이 났어요. 아들이랑 제가 정성껏 만든 가구들이 튼튼하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계를 넣을 수 있는 특별한 장식장이 인기가 많아요. 시간을 담는 가구라고 이름을 붙였죠. 어제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 기념으로 특별한 가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첫 만남 시간을 기억하는 시계를 넣을 수 있는 장식장을 만들어주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시간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 부부를 보면서 우리 도경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는 도경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죠. 그때는 제가 직접 만든 가구를 선물하고 싶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요즘 손자가 가끔 묻곤 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보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런 여자한테 속다니.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너는 이제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지? 네, 절대로요. 그리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말을 끝맺지 못하는 도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작년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큰 교훈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어요. 중대한 범죄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서요. 70이 넘어서 받은 첫 상장이네요. 혜돈이와 도경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할아버지, 이거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둬요. 사실 상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큰 욕심 없이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형제이거나 배우자이거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가족이에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그랬듯이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가게에 걸린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직접 쓴 건데요. 시간은 돈이 아니고 다시 살아볼 기회다. 우리 집은 그걸로 장사한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파는 건 시계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요. 어제 저녁 우리 세 남자가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별다른 안주도 없이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혜돈이는 새로 받은 가구 주문 이야기를 했고 도경이는 공익제보 상담 공부가 어렵다고 투덜댔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저녁을 다시 맞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건배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